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민 민주당 젖잘싸 허언성세 MB 사면 언급의 용문 자폭달라는 소식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폭탄 발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박빙으로 패한 대선 결과와 관련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일각의 평가에 허언성세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와이킥 인터뷰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는 허언성세라며 분명히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작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넘지 못한 큰 고갯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는 정권 심판이라는 큰 부딪힘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주변의 여러 가지 구설 의혹, 추문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두 가지 부분이라며 이번 대선 패배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정권 심판 근저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은 한 몸뚱아리로 국민들에게 비춰져 있는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불식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엄청나게 문자 폭탄이 저한테 쏟아지고 욕바가지하고 막 그런다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문 대통령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앞서 말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과 관련해 김우영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상습적인 배신자라고 말한 데 대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 나름 당에 대해서 또 올바른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5년 만에 실권하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이상민 이야 왜 내부 총질이냐. 저쪽에나 가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요즘 잠을 못 이룬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이런 협박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기 때문이다. 밤새 무슨 기계를 돌리는 것 같다. 조직적 동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볼만하다. 패인을 반성하기는커녕 성찰을 요구하는 중진 의원을 비방하며 내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패배 책임이 막중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상식밖 일이다. 그가 임명한 비대위원 다수도 이재명 후보 측근들로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다. 게다가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은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에 앉히자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국민이 이미 대선에서 졌는데 윤핵관들이 비대위를 장악하고 윤석열을 비대위원장에 앉히자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엊그제까지 집권당이자 의석 172석의 거대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고 제동을 하는 의원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 수준이다. 그나마 이상민 의원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도가 그리 센 편도 아니다.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준이다. 그러나 그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투하하는 바보 폭탄을 뺨칠 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견디다 못한 이 의원은 전화를 가방에 넣거나 끄고 다녀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한다. 그의 사무실에도 하루 수십 통씩 욕설 전화가 걸려온다. 대뜸 육두문자를 날리는 전화는 보좌관들이 받자마자 끊어버린다. 그러나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론은 같다. 이상민은 내부 총질하는 배신자란 거다. 이상민 의원의 말이다. 내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의 본질은 이재명 지키기인 듯하다. 난 방송에서 이재명을 욕한 적 없다. 대선에 진 원인 두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고만 했지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안 했다. 그런데도 문자 폭격이 가해지는 건 누군가 배후가 있는 조직적 행동이다. 날 굴복하게 하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겠는가?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동한 징후가 뚜렷하다. 2년 전 친이재명 성향의 이해찬 대표 체제로 치러진 총선에서 대거 금배지를 단 초선 의원들이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정통 친문들을 밀어내고 당내 다수가 됐다. 친이재명 성향인 이들은 숫자상으로 이미 주류다. 하지만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들을 여전히 비주류라 부른다. 의원다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주류로 불리기엔 함량 미달이란 것이다. 이들은 대선 패배 뒤 입을 모아 쇄신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쇄신 내용이 납득하기 힘들다. 이재명이 쇄신이라는 거다.
대선 패배 당사자로 자숙이 필요한 사람을 쇄신의 아이콘으로 추켜 세우며 조기 등판을 연호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으론 쇄신을 외치지만 속으론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구체제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닐까. 윤호중 비대위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20대 여성 박지현 씨를 공동위원장에 앉혀 변신 시도에 나섰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58%에 달하는 이대녀를 다시 한번 친 비대위, 친이재명 세력으로 결집해 정권교체 뒤 예견되는 사정 정국에 맞설 방패로 삼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하지만 명심할 게 있다. 20대 여성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택한 건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이 임해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성격이었다. 그걸 바로 잊고 민주당 비대위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대녀를 앞세우려 한다면 그들이 순순히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상민 의원 말대로 0.0001% 차이로 졌어도 진 건 진 것이다. 수도권 의석의 90%에다 지방 권력까지 압도적 우세를 보여온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권력을 내줬다면 0.7%가 아니라 70%나 진 거사는 당내 중진 안규백 의원의 고언을 경청해야 한다. 패배한 정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당내 책임자들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등 돌린 민심을 성찰하며 개혁적 세피의 지휘권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 둘을 잇따라 감옥에 보내고 수렁에 빠졌던 국민의힘도 그런 진통 끝에 이번에 겨우 이긴 것 아닌가.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